김혜미자입니다. 꽃집 딸 할 정도로 화단이 참 좋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국꽃이 마당에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그 수국나무도 컸고, 우리 집은 꽃집인갑다 이러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꽃이 많은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힘들진 않았고 너무 꽃 만지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주에서 1년 배우고 나니까 도저히 양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수소문 해서 서울로 갔는데, 저는 꽃꽂이를 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임하공 씨는 전형적인 한국의 꽃꽂이, 꽃 조금 쓰면서 선을 살리는 꽃꽂이, 조재선 씨 문양의 꽃꽂이는 그분이 일본에 가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하고 색을 주로 해서 어느 게 주인공이냐 어느 게 조연이냐, 그 두 선생님한테 꽃을 오랫동안 배웠죠. 한지는 물만 바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빨강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상자도 만들고 과자 담는 그릇도 만들어. 하여튼 한지가 색이 있다는 것에 경이롭고 완전히 귀신에 홀린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마 색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다. 꽃꽂이나 한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그 유흥준 선생님의 안목책을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좌우명처럼 그 안목을 길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심인 이 작품을 다 이쁘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 포인트가 되는 문양의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항상, 그래서 그러는지 색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반성도 하면서 만족도 하고 가장 기분 좋은 말이거든요. 늘 그 색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참 열심히 공부했죠, 색에 대한. 전라남도 담양박물관에 대나무 박물관 강의를 했어요. 2년간. 대나무를 가지고 가늘게 잘라서 장롱 만든 걸 보고, 아, 저걸 한지를 꼬아서 만들어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날 밤부터 봐서 한지를 꼬았는데 문양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부끄럽죠. 지금 보면 얼마든지 또 멋있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못했나. 하여튼 그 혼자 창작이라는 걸 처음 해봤던 거예요. 기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붓자를 만들었던 지호라는 기법도 있고, 한지를 잘라서 꼬아서 바구니 같은 걸 엮어 쓰던 지승이라는 기법도 있고, 제가 하는 것은 칼로 오리는 전지 기법이라고 그래요. 앞전 밑에 칼도자를 써서 칼로 문양을 오리는 기법인데, 지금은 색지 기법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오방색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0가지가 넘는 색지가 나오고, 본인이 공부만 조금 하면 여러 가지 색을 식물로 염색해서 105가지, 110가지도 들 수 있으니 색지로 만드는 공예다 해서 색지공예로 명명을 심사위원분들이 이 방에서 심사 끝나고 지어서 색지장이 됐죠. 처음 만들어진 단어예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방색을 가지고 이런 상자를 만들어서, 가구들이 많지 않은 시절이니까 바느질 그릇도 하고 과자 그릇도 만들고
이런 것이 오방색으로 만들어졌구나. 오방색이 뭐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색이다. 색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색에 관한 책이라는 책은 다 사다 보았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데 가서 한지 관련된 석사, 박사 논문을 여러 번 갖다 보면서 여인들이 사용했던 그 세간살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러면서 장가갈 때 들던 함이라든가, 아, 이런 역사적인 이런 한지로 만들어진 공예품에 더 크게 관심이 갖게 되었고, 이러면서 한지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옛날 여인들이 공구도 없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바느질 그릇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한지로 만들어 쓸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도서관에 있는 옛책을 자꾸 읽게 되고, 한지에 관련된 석사, 박사 논문을 찾게 되고, 아, 이게 단순히 손으로 만드는 그런 공예여서는 안 된다. 이 섬세한 작업을 공고도 없이 만들었던 옛날 어른들의 그 마음이 내 가슴에 자꾸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명같이 느꼈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어두워질 때까지 받았어요. 풀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한지 고르는 방법, 한지 배접하는 방법, 골격 만드는 방법. 근데 그분들이 5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어요. 나중에 끝난 뒤에 보니까 책으로 다 만났던 분들이에요. 너무 감동이어서 저는 문화재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분들한테 평가를 받았다는 것, 그걸로서 내 생에 가장 보람된 하루였다. 제가 그분들 가시는 마지막 인사에 그렇게 나누었고, 그날을, 지금도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는 건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지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그 두께가 두터워지고, 이런 분들한테, 책으로 만난 이분들한테 제가 평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지금도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의 기법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모든 분들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요. 이 작업이 지금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자라는 먼 어린이들까지 영원히 이어가는 것을 저는 소망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지를 뜨는 장인들이 가장 기뻐할 일이지만, 한지를 가지고 공예를 하는 저희들에게도 일생일대의 보람된 일이죠. 제가 내년까지 건강하게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아마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나름대로 미력하지만 애쓰고 있고요. 한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그 구심점이 전라북도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려 합니다. 김혜미자는 꽃을 만질 때와 더불어서 한지를 하고 있는 이 40여 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마음에서 제 1순위로 한지를 놓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한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이지 않을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